관절염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절 주장군.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한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형입니다. 오늘은 외래에 가장 흔하게 어깨 통증으로 오시게 되는 오십견이라는 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저희 병원 외래 간호사 손잔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에 외래 보시면 오십견 때문에 진료 보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정확하게 오십견 어떤 병인가요, 원장님? 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통증과 더불어서 천천히 진행되는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를 나타내는 병인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과 동결견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절낭은 어깨를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어깨를 움직일 때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흔히 40견, 60견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이게 딱 50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50대에만 걸리는 질병일까요? 주로 50에서 60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병은 맞는데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제 지나치게 하게 되면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데요. 주로 30에서 40대 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으로 어깨가 굳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이제는 30견, 40견의 시대다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고요. 젊은 분들이 50견 진단을 받으시면 놀라시면서 내가 50대의 몸인가요? 이제 나이가 들은 건가요? 하고 걱정하고 놀라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50견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0견은 사실 특정한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1차성 50견이라고 하고요. 2차성 50견의 경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전근개의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 같은 어깨에 질병이 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방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쇄골골절 같은 외인적인 요인이 있으신 경우. 세 번째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이상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50견 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5%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20%, 즉 당뇨 환자 5명 중 한 분은 50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 및 스트레칭에 좀 더 당뇨 환자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50견으로 알 수 있을까요? 50견은 병의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이름으로 동결건, 어깨가 얼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이 얼어가는 단계인 결빙기입니다. 이때는 통증이 아주 심한 게 특징이고요. 어깨를 안 움직이면 아파서 몸에 이렇게 붙이시고 안 움직이시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운동 범위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야간에 통증도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깨가 아주 단단한 얼음처럼 꽁꽁 얼어있는 동결기입니다. 통증은 조금 감소되지만 운동 범위 자체는 훨씬 축소된 상태이고요. 운동 범위가 넘어가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따라서 옷을 갈아입게 되는 동작이나 머리에 이제 빗질을 하시려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실 때 매우 불편해 하시죠. 세 번째는 용액이라고 하고요. 얼음이 녹는 것처럼 관절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오고 통증이 줄어드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시는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원장님? 50견에서는 신체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50견 환자분들이 본인은 팔이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한번 외래에서 팔을 올려보라고 하시면 허리를 꺾으시고요. 팔을 올리시다가 더 안 올라가시니까 팔꿈치를 꺾어서 머리에 있는 것을 만지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깨의 운동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려는 움직임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올려야 하는데 본인이 혼자 체크하시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엑스레이 검사는 특징적이지 않아서 주로 관절염이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배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MRI 검사에서는 관절낭이 두꺼워지거나 관절 용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병원 가서 진료를 조금 받아보세요 라고 권유를 하면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낫는다더라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사실일까요? 예, 얼음이 녹듯이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런 기간이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통증 심한데 그냥
지켜보고 쉬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자분들이 잔여 통증이 한 50% 그리고 60%에서는 여전히 관절을 움직이실 때 불편하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 그 약물 치료랑 운동 치료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지속기간이나 통증을 줄여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과 주사 등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어깨 운동 치료를 이제 몸에 받아들여서 익숙해지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운동 같은 경우 한 번에 1시간씩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4, 5회로 나눠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물이나 이렇게 운동 치료를 했을 때 100% 몸으로 흡수를 해서 이렇게 잘 낫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게 또 안 받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하셔서도 잘 낫지 않고 불편하신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관절을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관절을 꺾는다고 표현을 하죠. 꺾어요? 네. 아프지 않을까요? 관절을 꺾는다고 하면 우악스럽게 이렇게 확 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시고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이제 좀 짧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을 수면 마취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의사가 팔을 잡고 천천히 올리시게 되면 관절이 하고 뜯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의 운동 범위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최소 침습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절낭의 절개술을 할 때 통증도 덜하고 흉터도 적게 남기고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낭을 좀 더 정확하게 절개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외래에서 몇 분 뵌 것 같아요. 흉터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시면 너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원해서 진료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꼭 수술만이 답이 아니니까 약물 치료든 운동 치료든 적극적으로 조금 해보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시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